많은 분들이 이별에 대해서 그리고 재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별했으면 끝이지. 재회해봤자 어차피 똑같이 또 헤어질 거야.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정말 너무나 잘해주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못해준 거를 앞으로라도 잘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을 해보시고 싶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마음을 너무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람이 뭔가 일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별이라는 건 그래요. 특히 내가 이별을 하고 싶어서 이별을 한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난 정말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그 사람이랑 정말 내가 평생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배우자감 이상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별을 당했다고 하면 거기에는 내 책임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탓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 관계에서 여러분도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고 상대분도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분도 뭔가 여러분을 서운하게 하거나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심지어 많은 분들이 딱 저처럼만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 선생님 너무 행복해 보이신다 라고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저도 완벽하지가 않고 제 남편이 나랐음도 완벽하진 않아요. 저희도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만 잘못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상대도 뭔가 잘못을 했을 거고 두 분 다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재회를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고 상대분이 지치고 실망한 게 혼자 갑자기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상대분이 바뀌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럼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아마 상대분이 지치기도 하고 상처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상처받고 지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든 실망을 했든 너가 알아서 기억을 하고 아물든 말든 알아서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재회라는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끝난 관계일 순 있어요. 근데 끝난 이유가 저 사람한테 내가 실망감을 주고 지치게 했기 때문이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임을 지다 보면 재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너가 나에게 인간적으로 느꼈던 배신감이나 상처나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상쇄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다하는 게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고 보기는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응원을 하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재회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재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뭔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려드리고 진짜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겠죠? 대표적인 잘못된 방법들이 뭐냐면요. 첫 번째 선물 주는 거, 두 번째 설득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리는 거, 네 번째 편지 쓰는 거. 요거 네 개만 안 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재회를 망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유를 아시면 못 하실 텐데 이유까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냥 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유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진짜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선물 주는 거. 상대분이 선물 못 받아서 이별하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간혹 그런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분일 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일명 속물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못 받은 게 이별 사유이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선물을 주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선물을 주시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네가 나한테 뭘 챙겨줄 필요도 없고 선물을 해줄 필요도 없고 안부를 물을 필요도 없고 걱정도 안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을 하자고 하는 건데 선물이라는 거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할 수가 없어요.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관계를 단절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별을 하자고 한 거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는 되게 좀 눈치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은 눈치 없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없죠. 그래서 선물은 주지 마셔야 된다. 그리고 설득하는 거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설득당한다고 느낄 때 기분 좋으세요? 연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본인 뜻이랑 정반대가 되는 걸 허락을 해주거나 하려고 했을 때는 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게 정말 첫 번째인 건데 근데 설득당하고 있을 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허락을 안 해주고 싶은 게 사람 심리예요. 나는 이별을 하고 싶은데 너는 재회하자고 말하는 거. 나는 대화 안 하고 싶은데 너는 대화하자고 말하는 거. 이게 설득이란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상대분은 기분이 나빠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결코 좋은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왔다 갔다 핑퐁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핑퐁이 아니라 전쟁이잖아요. 서로 반박하는 구조로 대화를 하시면은 이건 대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화가 안 되면 연애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서로 반박하는 구도가 되는 걸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설득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편지 쓰는 거. 편지는 사실 선물이랑 비슷해요. 언제 편지를 써야 돼요, 우리는? 연애 중일 때. 이별을 결심한 사람이 받는 편지는 굉장히 소름 돋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쿨하게 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분이 봤을 때 절대 쿨하지가 않은 게 우선 이 편지를 쓰려고 너는 편지지를 샀을 거고 굳이 하나하나 더 예쁜 편지지를 골랐을 거고 또 네가 펜을 준비를 했을 거고 편지에다가 한자 한자 눌러 쓰면서 내 생각을 했을 거고 또 편지 봉투에 담아가지고 우편함에 넣든 뭐 우체국에서 붙이든 걸어가야 되고 뭐 그런 노력들을 했을 거고 그러면은 그게 다 소름 돋는 거예요. 왜? 나는 너에게 그만큼 해줄 생각이 없는데 너 혼자 그렇게 날 생각을 한 거니까. 나는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닌데 너가 이 정도의 마음으로 보일 때 사람들은 무서움을 느껴요. 편지는 여러분들이 그 친구는 원래 편지를 좋아했어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친구 사이에 연인 사이에 받는 게 좋다는 거지 전 남친 전 여친에게 받고 싶다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카톡도 장문이면 질리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이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톡을 보낸다고 해도 전체 보기 안 나오게 양 조절 잘 해가지고 쓰셔야 되거든요. 이건 이별 후 연락에 대한 영상 제가 좀 많이 올려놔드렸어요. 보시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4가지 선물 주고 설득하고 기다리고 편지 쓰고 요런 건 절대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정말 그럼 재회를 하고 싶을 때 중시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사람 입장이에요. 제가 앞서 반박하는 구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반박하는 구도를 안 만들려면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말을 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내담자분들에게는 너를 써라 라고 얘기를 드려요. 근데 사실 너보다 중요한 게 내가 상대분 입장을 진짜 철저하게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상대의 감정선과 심리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이게 뭔지 이해를 하고 또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되면 재회는 되실 거거든요. 상대분이 연애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랑 연애를 할지 나는 과거에 너는 싫어 라고 상대분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의 나와는 달리 상대분이 원하는 걸 어떻게 주는 사람이 되고 상대분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안 할 사람이 될지 라는 걸 정확히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냥 노력한다 라는 걸로는 상대분에게 먹히지가 않는 게요. 상대분이 이미 봐왔던 게 있잖아요. 여태 여러분이 노력한 거를 못 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봤단 말이에요. 노력하는 게 겨우 그 수준인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분은 노력할게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왜 그 과정까지 봐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할 테니까 기회를 달라고 하는 말은 진짜 이기적으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바뀌고 상대분 입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도 너만큼 정말 나에게 딱 맞게 바뀌어온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재회를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준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상대분이 원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대분이 원하는 게 솔직히 뭔지 모르진 않아요. 근데 기준을 잘못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상대분 입장이 정확히 아니면은 그 기준을 잘 파악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상대가 원했던 걸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사람이 한번 되어서 본인의 연애를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상담에서 해드리면 진짜 펑펑 우시더라고요. 상대분 입장이 이해가 되면은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말이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 대화해보자, 다시 만나자, 좋게 생각해줘라는 말이 본인 입에서 나올 것 같으면은 여러분은 아직 상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재회를 하자고 하는 게 진짜 맞을까? 라는 게 고민이 될 정도로 상대분 입장을 헤아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는 사실 상대분에게 연락을 해봐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만큼 진심이라면 정말 재회가 잘 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 해주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상대 입장에서 정말 우리의 연애가 어떻게 보였을지 하나하나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먼저 상대분이 되어보세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그리고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